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누군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허락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오신 이유는 제가 들려주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당신도 듣고 싶어서 왔겠지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밤 제가 들려주는 당신을 향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형태로든 크나큰 변화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그것은 행복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밀듯 밀려오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당신의 감정에도 정답이란 없으니까요. 그럼 늦은 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밤. 오늘도 어김없이 한편으로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아직 잠들고 싶을 텐데도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처럼의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오늘 밤도 어김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 비록 내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할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읽어나간 그 무수한 글들이 너희들에게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그저 이 자리에 같이 둘러앉아서 고요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 오늘 밤 들려줄 내가 찾은 이 세상 속의 이야기를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내 눈에 띈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 지금 내가 찾은 글 하나는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거대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몇 다양한 글들을 엮어놓은 그런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 짧고 좋은 글귀들 하며 그 글들마다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오늘 밤 너희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대로 엮은 이 글을 내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주도록 할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하는 길은 삶 속에만 있지 않다. 때론 인생이란 긴 여정을 걷는 동안 시간이나 공간 밖에서 나의 하루를 가만히 바라봐야 할 순간도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색 속에 놓인 길을 따라 걷는다. 그곳에서 지나쳤던 문장을 만나면 다시 인사하고, 때론 낯선 문장에서 삶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정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쉽지 않다. 생각처럼 쉽다면 인생을 두고 왜 고해의 바다라 했겠는가. 이른 새벽 다시 책을 편다. 짧고 좋은 글귀, 존 케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인간의 미래를 초월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임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우연성의 음악을 만든 사람이다. 그가 만든 연주곡을 처음 듣던 날이 여전히 또렷하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고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4분 33초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나는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무언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그가 어딘가에 남겨놓은 글을 읽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에 밑줄 그으면서 삶과 우연, 그리고 운명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인간의 미래를 초월해 있는 무엇과 그것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면 살아내는 것이라고 뿜어내놓았다. 짧고 좋은 글귀, 플래너리 오코너. 매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 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매일 되풀이하는 일과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생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만들어 놓은 실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돌을 사용하여 담을 쌓는다고 비유한다면, 돌과 돌 사이에 그 작은 틈새를 채우는 것이 매일 되풀이되는 일이지 않을까? 변화란 일상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소소한 일상이 더 큰 모양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라 여긴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촘촘하게 나눈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매일 정해놓은 분량의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런 뒤 시간 대부분을 새로운 변화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변화는 가변성이 있어서 쉽게 바뀌기도 하고, 때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병을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 일상은 생활과 생존을 지켜주는 밑바탕이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몸에 좋은 것은 몸이 해야 하는 일이고, 마음에 좋은 것은 마음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몸이나 마음에 좋은 것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 하는 일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을 틈틈이 필사한다. 디지털 형태로 하루 일기에 옮겨놓는 방식인데, 1845년 봄
도끼 한 자루를 빌려 월든 호수 옆 숲속에 집을 지은 소로를 상상한다. 그가 태어난 시절로부터 177년이 지났니 이곳에 내가 그곳의 소로를 상상하는 일은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일과 크게 다름없다. 우리가 아는 상상이란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자주 과거 어느 시절을 살아낸 사람을 상상한다. 그곳에서 그 혹은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책 속 문장을 필사하는 방법이 그들과 대화하는 형식인 것이다. 현재까지 5번 그와 이야기를, 그러니까 필사를 나누었다. 벤저민 프랭클린.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한다. 그보다 더 감명 깊은 것은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과 선택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런저런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말하는 것은 쉽지만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바버라 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뭔가를 경계해 조심하고 처음 보는 과격해 보이는 행동 같은 것은 멀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본능이 맡은 일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며 따라서 위험스러워 보이기만 해도 일일이 피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은 틀린 적이 많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다른 종에 비해 생존할 수 있던 원인, 그 가운데 하나가 뇌의 부정성 편향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낯선 경험과 마주할 때 긍정보다 부정을 먼저 인식하여 작동한다 라는 말인데, 누군가 이 말을 뇌는 겁쟁이라서 불편하고 불완전한 상황을 무의식 상태로 회피한다 라고 표현했다. 행동학 관련 책을 펴낸 오히라 노부타카는 게으른 뇌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 에서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책에 적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어떤 상황을 바꾸고 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뇌의 부정성 편향에서 벗어나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말과 닿아 있다. 바버라서의 문장도 그런 맥락이다. 존 D 록펠러 3세. 행복으로 가는 길은 2가지 원칙 위에 놓여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다음 그 일에 혼신을 다 바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 야망, 그리고 타고난 재주 등을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평생 직업 쪽으로 눈을 돌린다. 사회라는 구조체에서 직장은 매일의 일상을 보장하듯 보이지만 달리 보면 매일의 불안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조금 현명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만의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시키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 가운데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평생 직업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들도 어려움은 적지 않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한다 라는 점이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향하고 있다. 1년 가운데 전반이 끝났고 이제 시간은 후반으로 향한다. 해해 다짐하고 계획한 일,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점이다. 부산 어딘가에서 세상을 떠난 이의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시간. 매 순간 삶과 전쟁하듯 맞서야 한다면 이젠 안식의 시간을 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태까지 읽었던 글들 중 현재로서는 꽤나 기나긴 내용의 글을 읽은 것 같아. 아직은 다들 이런 글이 처음이다 보니 전부 다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나도 마찬가지야. 쉽지만은 않긴 하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든 어떠한 감동을 얻든 그것을 통해서 난 좀 더 넓은 방식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게 되겠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너희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런 게 처음이라면 아직은 많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이런 거 처음 할 때에나 계속 버벅이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긴장감에 말을 더듬거나 하는 등 별의별 실수는 나도 많이 했지. 하다 보니까 나아지지 않는 건 없더라고. 참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난 그걸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천천히 이 밤을 보내면서 슬슬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질 겸 어딘가에서 찾은 조금 더 짧은 글을 읽어주도록 할게.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세요.
인복이라는 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점. 그 외에 흔히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뭐 거의 그런 식이잖아. 근데 너무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서일까? 때로는 그 모든 게 전혀 관리조차도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어. 너무 많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신경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마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도 분명히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사실 진짜 인복은 따로 있어. 그것은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건 너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너에게 엄청나게 소중하게 대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네 곁에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지금 너희들에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니?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승이 될 수도 있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너의 삶에 큰 변화를 주거나 의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네가 힘들 때 너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의 너희들의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한 인복을 받은 거라고 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 지금의 우리의 관계로 두자면 나라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남아서 들어주고만 있다면 난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건 못지않게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복을 가졌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인복을 가졌을지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고 말이야. 좀 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날 봐주고 있다는 건 단순히 날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너희들은 봤기 때문이겠지. 좀 더 편안한 밤을 가져다 줄 그런 좋은 글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내가 찾는데 살짝 애를 먹고 있어서
하지만 오늘 밤은 괜찮아. 밤이라는 시간은 그런 것들까지도 천천히 기다려주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어. 찾다 보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글이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희들에게 편안한 밤을 선사해줄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이야. 우연히 어느 한 곳에 글을 찾았는데 이동영이라고 하는 어느 작가가 쓴 글을 내가 찾게 되었어. 그 중에 몇 가지 글들을 천천히 읽어주도록 할게. 여행을 하다 너무 좋은 풍경을 발견하면 이따금씩 셔터를 누르는 찰나조차 아까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순간에 머무를 때가 있다. 그 황홀함이 다 지나고서 한 톨의 미련조차 남지 않은 이유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을 내 영혼에 담아 온전히 간직했기 때문이리라. 난 그럴 때마다 온통 물음으로 절실하다. 머무르고 싶은 순간을 얼마나 만들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일상 속에서 떠나고만 싶어 늘 괴로워하고 있진 않은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머무는 삶을 사색하다라는 글이야. 확실히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경이로운 대자연이나 혹은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같은 걸 발견할 때 가끔씩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오로지 눈으로만 그 순간들을 만끽하는 그런 적이 있곤 하지. 행여나 깜빡하고 사진조차 찍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환상적인 걸 내 눈에 담았기 때문에 난 그것에 만족을 하면서 떠나고 막 그러곤 하지. 아마 어제에도 얘기했겠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순간이라고 하는 거야.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애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과연 나는 여태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삶 속에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장 그 순간을 만든다면 그마저도 늦지는 않았겠지. 지금이랄지라도. 난 그리 생각해.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 삶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법이 없다. 계획일랑 거두고 목표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목표가 사라질 땐 그저 쉬어야 한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글의 사자처럼 배를 뒤집고 휴식을 취해도 좋을 자유로움으로. 그래도 안 죽는다. 더 또렷한 눈빛과 강한 체력을 비축할 수 있겠지. 두려움은 쉼을 방해할 뿐이다. 전진할 힘을 앗아갈 뿐이다. 나 믿지? 잠깐만 쉬었다 가자. 비슷하게 어제에도 그런 글들을 읽었었던 것 같아. 늘상 작게나마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하려 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 막상 그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기도 하지. 내가 계획을 믿지 않는 이유. 어차피 경우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제대로 될 일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봐서 아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건 물론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반박심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내가 살아온 삶은 항상 계획보다도 경험이 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항상 부딪히곤 해. 계획이 틀어지거나 목표가 사라져버린다거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거나 아예 시작하는 것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내가 너무 무력하고 지친 상태라면 난 정말로 쉬었다가도 괜찮다는 걸.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맞는 말이긴 하지. 너무 그 하루가 피곤하다면 그 하루 잠깐 천천히 쉬었다 가도 된다는 거. 잠깐은 쉬면 괜찮잖아. 그렇게 쉰다고 뭐 죽진 않으니까. 하루하루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일은 없거든. 오히려 너무 무리해서 남아있는 체력까지도 다 방전된 상태로 제대로 된 쉼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그렇게 무대포로 나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망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곤 하지. 쉬어간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 어제 새벽 미처 잠들지 못하던 그 시간에 우연히 방송을 하던 다른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뭐 꽤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짧게나마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 그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쉬어가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나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나도 알고 있지만서도 막상 자려고 들면
잠에 들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긴 하지만 말이야. 왜냐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내가 잠이 안 와서요. 거의 그런 이유에서였지. 진짜로. 왜인지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한 가지 좀 확실한 건 별의별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들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억울하거나 불편하다는 것 정도. 그런 건 좀 있긴 하지. 나도 남들 쉴 때 다 쉬고 싶고 똑같이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잠들고 싶긴 하지만 뭐 그러기에는 내 몸의 시계가 너무 많이 크게 망가진 것도 있기도 하고 말이지. 내 몸의 시계가 망가진 이유? 10가지도 넘겠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현생이라는 문제 때문일지도. 쉽지 않더라고. 모든 것을 다 챙긴다는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저 오로지 이야기 하나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것뿐. 난 그게 전부인 거거든. 아무튼 그럼 이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 기억의 원천. 모든 기억이 기억이 아니라 미안, 기적의 원천이다. 기적의 원천. 모든 기적의 원천은 꾸준함이고 모든 운명의 원천은 도전, 부딪힘이며 모든 인연의 원천은 들이댐이다. 인생이 무료하고 일상의 변화가 간절한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바뀌기를 바라는가? 그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 무엇도 맡을 수 없다. 시도하자. 끊임없이. 시도. 내가 노력보다도 더 좋아하는 말이 바로 시도야. 난 노력은 해봤어라는 말보다도 시도는 해봤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 가끔은 내가 매번 노력을 해보아도 안 되는 게 존재하기도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노력보다도 시도를 했다는 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어. 암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노력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걸. 그렇잖아. 삶이 지루하고 또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삶의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정녕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살면서 그러고서도 정작 아무것도 시도한 게 없으면서 무엇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지 그걸 알 겨를이 없으니까. 시도하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고 그저 바뀌기만을 변하는 걸 바란다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도하라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이 더 좋고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 시도란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시도는 해봤어? 아무튼 시도하는 것보다도 그 한 번의 시도는, 아니, 다시 제대로 말을 해볼게. 몇 번의 노력보다도 단 한 번의 시도에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가 얼마나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 시도가 불러오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 나로 이를테면 그거지. 어찌됐건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예전에 내가 제대로 끝을 내지도 못한 채 그저 어설프게만 넘겨버린 그 모든 지난 날의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바꿔서 지금이나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걸, 오로지 그걸 위해서 난 다시 돌아오는 걸 시도를 했지. 내 지난날의 이야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기울인 게 얼마나 많은 시도를 내가 했냐냐. 난 그게 제일 컸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해본다는 게 때로는 내 머릿속 어디인가 한켠에서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아주 자그마한 부닥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시도 한 번이 정말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난 몸소 느껴본 편이긴 하지. 너희들은 어떨까나? 물론 아직 이 질문 자체는 지금의 너희들에겐 그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꽤나 어려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무언가일 수도 있는 거냐. 그래도 말이야, 딱히 뭐 지금 해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아. 비록 지금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비로소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그 해답을 수천 수백만 번의 시도 끝에 언젠가 한 번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벅찰 수도 있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봐. 일단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다음 글로 넘어가 볼까? 인생은 비로소를 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니 문득 돌이켜보면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생각보다 은근 자주 쓴 편이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땅한 말을 아니지 마땅한 게 아니라 뭔가 적절한 말을 하나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 중에 있는데 애석하게도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는군. 쉽지만은 않아. 그 모든 게. 비록 지금의 내가 아직 명확한 답을 찾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게도 그에 대한 결과값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따라오곤 하지. 아직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 뭔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런. 방금 그 글이 마지막 글이었었던 모양이군. 그럼 다른 괜찮은 글에 대해서도 한번 몇 가지 찾아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군. 누군가가 쓴 또 다른 글을 발견했어. 사랑하는 특별히들에게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접어 보냅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갔을 거예요. 설레는 순간도, 조금은 버거웠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겠죠. 오늘의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다정한 밤을 맞을 자격이 있어요. 창밖의 공기가 차가울수록 이 밤은 더 포근해지길 바래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혹은 잠시 멍하니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는 시간도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 휴식이니까요.
혹시 오늘 마음 한편이 조금 시렸다면 이 편지가 작은 손난로가 되었으면 해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온기처럼. 괜찮아. 오늘도 잘 왔어. 하고 조용히 속삭여주고 싶어요. 부디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길.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 진심을 담아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순간이, 그러한 밤이 정말로 내게도 찾아왔으면 좋겠고, 과연 어느 시기에 내게 그러한 따뜻한 밤이 찾아올지는 감히 나도 쉽게 예측을 못하겠어. 하지만 그런 순간이 정말로 찾아온다면 난 얼마나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여러 번 돌고 돌면서 제대로 편안한 밤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고 보니 그 생각도 들긴 하네. 만일 내가 살면서 정말로 그 모든 그 순간들조차도, 어떠한 괴로운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정말로 진짜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들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이 온다면 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밤 시간 동안에 난 과연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 갑자기 왜인지는 몰라도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괜히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원인이야 나야 모르지만. 내 삶이 과연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을지는 나도 쉽사리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하기도 말이야. 야,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 생각보다 무서운 거네. 내가 뭔 헛소리를 한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쉽사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갑자기 내 머릿속을 쓱 하고 스치는 것 같아서.
이게 대체 뭔가 싶기도 해. 정말. 이런. 뭐 아무튼 잠깐 글을 읽는 시간을 조금 멈춰보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도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할 시간이,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겠고. 그렇네. 워낙 정신없이 살고 좀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 막상 나는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치곤 하지. 잠깐이나마 들려오는 요 고요가 내게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 의견들을 나눠보고 싶기도 하지만 글쎄,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라면 그걸 듣기는 힘드니까 말이야. 좀 더 괜찮은 글들을 찾고 싶지만서도 마땅히 괜찮은 글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긴 하네, 은근. 이건 뭐지? 좋은 밤 되세요 대 좋은 밤 보내세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 좋은 밤 되세요는 오늘 밤이 당신에게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객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반면 좋은 밤 보내세요는 당신이 오늘 밤을 기분 좋게 보내기를 바랍니다라는 보다 더 능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푹 쉬고 좋은 밤 보내. 오늘은 푹 자고 좋은 밤 보내세요. 좋은 밤 되세요와 좋은 밤 보내세요. 둘 표현 모두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단지 말하는 상황과 말투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고객님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직장 동료에게는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요. 좋은 밤 보내요. 이따 퇴근하고 푹 쉬세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인에게는 하루 종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편안히 쉬자. 좋은 밤 보내. 별 보면서 너 생각나더라. 오늘도 좋은 꿈 꿔. 좋은 밤 보내. 친구에게는 퇴근했어? 이제 집에서 푹 쉬어. 좋은 밤 보내. 밤에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좋은 밤 보내라.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은 밤 인사말 예시 모음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내일을 위한 충전의 밤이 되길.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평온한 밤 보내세요. 단순한 인사말이라도 그 뒤에 그 사람의 이름,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짧은 안부 인사만 더해줘도 훨씬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정말 좋다는 것까지도 해주는 글인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글을 접하는 방식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보는 맛이 있네. 나쁘진 않다고. 이번에는 밤에 읽기 좋은 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 류요한이라는 시인이 쓴 빗소리라는 글이야. 물론 장마철이 끝난 지는 조금 지나긴 했지. 아닐 수도 있고. 장마철일 때 비가 올 때 이걸 읽어줬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뭐 아쉬워해봤자 어쩔 수 없어. 이미 장마는 끝났는걸. 그럼 시작하지. 비가 옵니다. 밤은 고요히 깃을 벌리고 비는 뜰 위에 속삭입니다. 몰래 짓거리는 병아리같이. 이지러진 달이 신라 같고 곁에서 또 봄이 흐를 듯이 따뜻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이 어두운 밤을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맞으려 하여도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뜰 위에, 창밖에, 지붕에. 난 모를 기쁜 소식을 나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 빗소리를 일종의 기쁜 소식처럼 표현을 한 것 같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비를 맞는 건 싫어하는데 빗소리를 듣는 건 좋아하잖아. 역으로. 오죽했으면 자기 전에 듣는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그런 사운드 중에 빗소리 모음이 있기도 하고 말이지. 뭐랄까, 그 보슬보슬 떨어지는 그 빗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짧은 편안함이나 그 안에서 주는 안락함, 안정감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 그 빗소리가 기쁜 소식처럼 들려온다. 그렇다면 내게 들려왔으면 하는 그런 빗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져보는 시간이 들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 비슷할까나? 빗소리가, 만약 내가 정말 바라는 빗소리가 혹시나 정말 다른 모든 걱정을 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 내 입장에선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나.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그러겠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서도 애석하게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썩 그리 길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의 편안한 밤을 안겨다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만큼 지금 이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인사말들이나 예쁜 밤 인사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 그것들을 들려주면서 오늘 하루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이 마무리가 되기를.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몸도 마음도 푹 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하루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누워있기만 해도 좋으니 마음까지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도 챙겨 드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니까요. 스트레스도 풀고 충분히 쉬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루 종일 많이 바쁘셨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나 좋아하는 간식으로 느긋하게 쉬며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천천히 풀면서 마음과 몸 모두 편안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을 위한 힘을 듬뿍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있었던 모든 바쁜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 여유를 즐기시고 충분한 숙면으로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매번 밤은 찾아오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밤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란 그 매번 찾아오는 밤 중에서 정말 극히 드문 순간들밖에 없지. 어쩌면 내가 이렇게 홀로 남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정말로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좀 더 특별한 밤이나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 난 오늘 밤도 내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찾고 있는 내가 무엇인지를, 그 길을 떠나는 여정길에 있어 내가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과연 그 길의 끝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행복이 조용히 내 곁을 따라오고 있기를 난 그저 바랄 뿐이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애석하게도 오늘 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그리고 너희들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 이후 순서가 얼마나 긴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충분하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되지 못했다면 그건 나름대로 아쉬운 거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겐 정말로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편안한 시간이 되어주리라고 믿어. 그럼 아쉽지만 오늘의 이야기꾼인 나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할게. 그럼 다음 이 시간대에 또 언젠가 다른 곳에서 한번 또 만나도록 하자고. 그땐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서 너희들의 밤을 안겨다 주도록 할 테니까.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 천천히 좀 더 즐기면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럼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잘 자. 아무 걱정 말고. 후. 항상 매번 느끼는 거긴 하지만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게 참 제 목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항상 그런 게, 꼭 항상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목이 아파요. 사실은 항상 내가 일부러 낮은 음역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공지 보셨다시피 이제는 심의에서도 또 이제 정상적으로 동시 송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여태까지 심의에서 동시 송출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했느냐. 항상 시도는 해 봤거든요. 항상 하려고 한다 치면은 무슨 버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을 킬라 치면은 뭐가 창이 뜨면서 OBS에서 뭐 "뭐가 안 된다." 뭐를 위한 무슨 호환이 되는 뭐 프로그램이 안 된다니 뭐라니 뭐 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창이 뜨면서 아예 송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까 아닌 억까를 좀 당하고 살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놈의 이 제로팔콘 채널 심의 채널이 진짜 처음 만들어지고 한 거의 3달 가까이 방치돼 있었던 그런 채널이었는데 거의 좀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런 채널이었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게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너무나도 참 다행히도 지금 3 군데 다 정상적으로 지금 방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히도. 예. 아무튼 이제 드디어 제로팔콘의 이야기는 심의 쪽을 통해서도 계속되게 된다라는 점이 드디어 한 3 개월하고도 몇 주 지난 지금이 되어서야 드디어 비로소 제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은 쪼금 놓습니다. 이제 3 군데 다 이제 동시 송출을 돌리면서 이제 방송을 이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들 다 하면서 이제 손실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OBS가 터져버리는 그런 억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저한테 좀 중요한 과제겠죠, 어찌 보면. 아무래도 좀 이게 영상 작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좀 빡센 편이긴 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뭐 아무튼 이제 드디어 심의 채널까지도 동시 송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사실 심의 채널 뭐 한답시고 막 그렇게 데뷔 PB 때 그렇게 호기 좋게 박았다가 '동시 송출 안 되는구나.' 해 가지고 이제 '아 조졌구나.' 하면서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심의 채널을 쭉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저런 사연 등등으로 인해서 애석하게도 목표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심의 채널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제는 드디어 이 이놈의 체로팔콘 채널도 드디어 심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다시 되고 있으니깐요. 이제는 심의에 계신 분들도 네 문제없이 '제 방송을 보러 오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제로팔콘 채널은 이제 어 총 3 개국 동시 송출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숲이랑 치지직이랑 그리고 심의까지 동원해서 PB에서 드디어 예고했던 대로 3-4 동시 송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 다시 보기 항목에서도 심의 항목을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연히 동시 송출이긴 하지만은 엄연히 심의 스트리머이기도 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로팔콘은 앞으로도 심의에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염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놈의 샤워를 되게 오래 한답시고 방송 시간 쪼끔 딜레이된 점 양해 바라고 아무튼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제 3 군데를 동시 송출을 할 테니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심의 쪽을 통해서도 제 이야기를 쭉 지켜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긴 했네요. 3 개월하고도 쪼끔 며칠 더 지났죠. 아예 말이 3 개월이지. 말이 3 개월이지 사실 동시 송출을 그거 포부를 넣었던 거는 심의 그거 했던 거는 애초에 데뷔 PB를 만들 때 시점이라 사실상 3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쪼끔 더 지나긴 했지 사실.
뭐 아무튼 처음부터 목표로 잡았던, 그리고 한편으로 제 염원이기도 했던 심의 채널의 활용이 드디어 이제 갈 길을 찾게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앞으로는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그런 사양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될 테니까 이제 시청해 주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게끔 방송을 보러 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짧게 갔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도 좀 있기도 했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 이게 또 참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짧게 끝난 게 참 미안하기도 한데, 이게 또 하필 스케줄이, 그러니까 제 현생 그 본업 스케줄이 이게 또 화요일, 수요일 이틀 연속으로 야간 근무가 또 잡혀 버려 가지고 참 그렇게 됐어요. 예. 이게 뭐라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3 개월 동안이나 또 이제, 3 개월 동안이래. 화요일, 수요일도 이틀 동안 또 이제 방송 못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야간 근무인걸. 아무튼 야간 근무하면서 이제 비방의 시간을 이틀 정도 좀 더 가지고 다시 현생 복귀하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목요일에, 시민은 처음이고 하니까 심의에 입성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제로팔콘이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심의 시청자들에게도 제로팔콘이라는 존재를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날에도 유입 설명회를 한 번 더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3 개월, 그러니까 환생 3 개월 차 때 썼던 그 유입 설명회 그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날에 만약에 시청자들이 추가로 더 있거나 하면은 뭐 즉석에서 Q&A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갖는 시간 더 가지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다 해서 저는 이틀간 야간 근무하고 또 이제 목요일 날 오후 8 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던 오늘의 방송, 아쉽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음 날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밤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상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 보러 와주시는,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날 다시 한번 유입 설명회와 함께 다시 한번 3사 동시 송출되는 이제 제로팔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제 채널을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7월 한 달간 특별히 또 팔로우 이벤트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지나가다가 팔로우 버튼 한번 슬쩍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뭐 추천 눌렀는데 갑자기 경품 당첨되고 할 줄은 뭐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렇게 팔로우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제 채널을 팔로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이쯤에서 목요일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